자, Section 2, European Colonization of the America. 자, 미국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European Colonization. 자, 유럽의 식민지. European Colonization이 바로 미국 Early American History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유러피안 국가 중에서 아메리카에 가장 많은 세력을 확장한 나라가 첫 번째가 영국이 아니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프렌치. 그 다음에 영국. 따라서 저희가 오늘날 미국이 영어, 즉 영국의 후손들이 미국 역사에 중요한 메인스트림이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Building Spain's Empire. 아메리카에 최초로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는 영국이 아니고 스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스페인이 왜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three gold, gold and God and gold and glory, 이렇게 대표할 수 있겠네요. 종교적인 이유, Christian religion, God이죠. 그 다음에 gain wealth, 돈이죠, gold. 그 다음 win fame,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면서 profitable business, 돈이 되는 아주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비즈니스였죠. 따라서 스페인이 먼저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 English colonization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게 최초의 잉글리시의 식민지 개척은 로아노크 디자스터, 즉 로아노크에서 최초로 영국의 식민지가 개척이 시도되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자, 원인은 알 수 없다. 왜 실패했는지. 1년 후에 다시 한번 식민지에 도착해 보니까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바로 로아노크 디자스터고요. 자, 중요한 사실은 최초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where is and when is the first British permanent settlement in America 하면 정답은요, Plymouth Colony or Massachusetts Colony or Jamestown. 정답은 바로 제임스타운이다. 제임스타운 세틀먼트. 제임스타운의 세틀먼트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는요, Certificate of Permission from the King.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영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 이 당시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 즉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정서를 저희가 차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1606년도에 several Englishmen made a plan to establish another colony. 이것이 바로 최초의 특허장이라고 하죠. 차트를 받고 개척된 영국의 영구 정착 식민지는 어디다? 제임스타운이다. 자, 그 다음에요, 제임스타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면 로아노크의 식민지 개척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영국의 제임스타운 식민지는 성공했느냐? 물론 제임스타운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패로 disaster, 재앙으로 almost finished, 끝날 뻔 했으나 이것 때문에, 이것 도움으로 제임스타운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Growing tobacco. 1614년에 칼럼니스트 존 랄프가 shipped some tobacco to Europe. 최초로 미국의 아메리카에 담배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박을 치는 거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한번 담배의 맛을 들이게 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It is very, very difficult to quit smoking, as you know. 따라서 최초의 미국의 식민지, 영국 식민지가 성공할 수 있던 첫 번째 작물은 바로 담배다.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담배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abor for plantation, 즉 담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랜테이션에 동원된 사람들을, 최초에 동원된 사람들을 저희가 indentured servant라고 합니다. 계약 하인. 자, 계약 하인은 뭐냐? 글쎄요. worker이기도 하고 slave? No. 노예는 아니고요. worker and a slave. almost between. 거의 중간쯤 위치하는 겁니다. 왜 worker냐? 일단은요, 이 사람들은 왜 slave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signed contract,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indenture. 따라서 voluntarily,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signed contract, 사인을 했기 때문에 slave는 아니죠. 하지만 왜 servant냐? 일단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널 때 돈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버지니아 컴퍼니에서 돈을 펀딩해 줍니다. 회사죠.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저희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Joint Stock Company. 따라서 일정 기간 7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집, shelter, 그 다음에 food,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cost 이런 것을 전부 다 버지니아 컴퍼니에서 펀딩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7년 동안은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7년 동안은 servant, 약간 slave하고 비슷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제임스타운을 기억할 때 꼭 기억이 되는 첫 번째가 담배다. 두 번째가 플랜테이션이다. 세 번째는 뭐죠? 동기, 즉 motive. Purpose of colonization was economic purpose. 자, 식민지의 건설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적? No. 종교? No. 바로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First, the House of Burgess. House of Burgess was the first example of limited self-government in the English colony. 자, 영국의 식민지는요, 스페인하고 달리, 스페인은 보통 식민지를 개척할 때 군인들이나 아니면은 미셔너리, 신부님들을 파견했죠. 군인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soldier. What is soldier? Soldier means take orders directly from the colony king. 자, 군인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self-government, no. self-rule, no. 오직 take orders and follow the orders.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게 스페니쉬의 콜로니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settlement, 정착민들을 보냈기 때문에 certain amount of freedom was allowed.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임스타운의 1624년도에 appointed governor, 일단은 주지사, governor, 총독을 왕이 임명했지만 버지니아 also had a legislature, 자신의 입법부라 그러죠. legislature, something like a congress, 이러한 의회 같은 것을 허용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바로 House of Burgess. 자, 이게 바로 버지니아의 House of Burgess인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House of Burgess. What was the historical meaning of establishment of House of Burgess was blah blah. I think the answer is first example, and what kind of example? Self-government. You know, self is very, very meaningful in American history. 자, 미국의 역사는 바로 스스로 통치하는 역사죠.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영국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식민지 House of Burgess 왔다는 거. 이것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제임스타운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Bacon's Rebellion. 베이컨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자, 베이컨의 이번 리벨리언, 반란은 왜 일어나냐? 역사적인 의의가 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indentured servant는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영국에서 그 당시에 400년 전에 아메리카로 간다는 것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글쎄요, 대서양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아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계약 노인, indentured servant로 저희가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국에 주로 집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ignorant, 무지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거의 홈리스에 가까운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sweet talking, 달콤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집이 없습니까? 집을 드립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을 드립니다. 음식이 없습니까? 음식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7년간만 고생하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땅,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농장, 이것을 가지는 것이 하층민들한테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나이가 18세에서 22세 사이에 unmarried and poor young people한테 nice talking, attractive talking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일단 가보니까 어때요? 말이 servant지 거의 slave죠. 따라서 7년 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sweet talking을 하더라도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려는 indentured servant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을 더 연장하지 않고 서부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자기도 서쪽으로 가서 새로운 땅에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만약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디안들하고 conflict,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카라니에서는 군대를 보내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되죠. 군대를 보내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카라니에서는 가버너는 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대부분은 무시하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게 바로 베이컨의 리벨리언이다. 자, 반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러한 indentured servant들이 새로운 땅, 인디안의 영토 서쪽으로 확장을 하는데 인디안들하고 클래시, 충돌이 나죠. 그러면은 당연히 버지니아 가버너는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당연히 frontier, western frontier, 이 변경에 새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not interested, not concerned about at all,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게 바로 베이컨 리벨리언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반란은 베이컨이 죽고 난 다음에 1776년도에 리벨리언 collapsed, 반란은 진압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French in North America. 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French colonization의 특징은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Fur trade. 자, 프랑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 Fur trade. 왜 관심이 많습니까? 프랑스는 뭐죠? 패션의 나라죠. Fashion. I think French main industry was fashion. 그래서 이 패션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모피입니다. Fur trade. 여러분들 모피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를 어릴 때 말이죠. 부자, 너네 집 부자냐? 아니면 부자가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밍크 코트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밍크 코트가 있으면 지금도 밍크 코트 한 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만원에 넘어요. 1000만원. 혹은 2000만원. 옷한 벌에 2000만원. 와우. 자,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요, 무역에 관심이 많고요. 영국처럼 플랜테이션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인디안들하고 충돌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전혀 없죠. 왜? 이 사람들은 강가에서, 왜 강가에 있느냐? 주로 이 밍크라든지 모피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주로 물가에 많이 살거든요. 그 다음에 물가에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모피를 가지고 오면 트레이딩 할 수 있죠. 트레이딩 포스트. 그래서 인디안들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좋았다. 주로 강가에서 모피 트레이더들은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영국의 어떤 그 카나리스트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하이오 강가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잉글리시 칼로니 이 뉴 잉글랜드. 자, 남부의 최초의 영국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이제 북부에 이제 영국의 새로운 식민지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바로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부의 최초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식민지는요, 플리머스 칼로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북부의 플리머스 칼로니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생기는 매사추세츠 칼로니하고요, 이 북부에 생기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칼로니와 남부 지역의 이 제임스타운, 버지니아 칼로니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그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북부는 이 colonization 가장 중요한 purpose가 말이죠, economic factor가 아니고 바로 religious factor, 종교적이다. 그래서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혹은 to avoid political persecution. 자, 영국으로부터 말이죠,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리머스 칼로니. 자, 정확하게 플리머스 칼로니는요, 플리머스라는 지명은 이 사람들이 떠나온 영국의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입니다. 플리머스 칼로니. 자, the first successful colony in New England was result of religious conflict in England. 즉, 영국의 종교적인 충돌 때문에 아메리카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다. 그러면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 왜 박해를 했는지, 누가 박해를 했는지, 용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종교 상황을 알려고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게 1534년에 잉글랜드 킹 헨리 8, 영국 역사를 알아야 되겠네요. 영국의 헨리 8세를 기억합시다. 자, 이분이 하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이혼을 하려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네요. 자,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이혼을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헨리 8세의 부인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스페인의 그 왕족 가문 출신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스페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교황으로서는 더군다나 absolutely your divorce is not allowed. 당신의 이혼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헨리 8세가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He was very angry. 그래서 he was announced. 뭐라고 전했냐? 우리는 로만 캐톨릭부터 결별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세운 종교가 바로 국교회입니다. Anglican Church.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앵글리칸 처치는 로만 캐톨릭부터 따로 떨어져 나왔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리포머,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개혁자들이 보기에 앵글리칸 처치는요, too many Catholic practices, 너무 로마 카톨릭의 프랙티스를 너무 많이 따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앵글리칸 처치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퓨리탄, pure, 깨끗하단 말이죠. clear, clean, we are clean, you are dirty. 따라서 이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러죠. 혹은 로마 가톨릭이 반대한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이 퓨리탄, 퓨리탄 중에서도 말이죠, 좀 더 radical, 좀 더 과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separatist라고 합니다. separatist. 자,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church and state should be separated.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1조의 가장 중요한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죠, separatist. 주로 이분들이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은 주로 더치, 네덜란드에 가서 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크고 하니까 교육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1620년에 약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뉴잉글랜드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러 간다. 그분이 탄 배들이 뭐다? 메이플라워다. 메이플라워. 자, 메이플라워는요, 왜 중요하냐? 자, 메이플라워로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100명의 그 이주자 중에 전부 다가 퓨리턴, 세퍼리티스트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한 50명은 세퍼리티스트, 퓨리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그리먼트, 즉 서약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약 내용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점이 Concept of self-government would become one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United States. 이분들이 이 선상에서 계약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 따라야 된다 라고 사인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미국의 셀프 가버먼트의 정치적인 철학의 founding spirit, 창립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Mayflower Compact의 내용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20년에 그러니까 북부의 뉴잉글랜드 최초의 식민지가 그 플리머스 칼로니가 건설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북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매사추세츠 베이 칼로니가 1630년에 들어서는데요. 이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이걸 Greater Migration이라고 하죠. 1630년에서 1643년 사이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20개의 마을을 하면서 이주를 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의 칼로니제이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자, 남부의 제임스타운, 버지니아가 중요한 주제가 경제라고 말이죠. 여기는 종교가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매사추세츠 베이 칼로니 혹은 pilgrimage. 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religious persecution,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religious freedom,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아메리카에 왔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스운 사실이 이 매사추세츠 베이 칼로니의 religious tolerance가 없습니다. 이 점이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한테 이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큰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크면은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또 어른이 되면 그 폭력을 행사하죠. 비유가 적절했나요? 어쨌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온 이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퓨리턴들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용을 주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 베이 칼로니 혹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게 사람이 3명 있네요. 첫 번째 사람이 앤 허친슨, 그 다음에 로저 윌리엄스, 그 다음에 목사님 존 윈트롭, 이렇게 세 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로저 윌리엄스는요 쫓겨난 사람입니다. 왜 쫓겨났겠습니까? 자, 이분은 확고한 세퍼리티스트, 분리주의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state and a church should be separated. 자,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건너편에 건너가서 로데 아일랜드로 건너가서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 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앤 허친슨은 말이죠. 목사님 이야기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왜 목사님 이야기에 반대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재판에 가가지고 결국은 unfit for society야. 이분은 사회에 당신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이단, 그죠? 이단 혹은 폭동교사 뭐 이런 죄로 쫓겨난 분이죠. 앤 허친슨.
자, 이분들이 쫓겨난 대표적인 이 religious tolerance가 허용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 대표적으로 뉴잉글랜드가 종교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사님, 퓨리턴 목사님인 바로 존 윈트롭인데요. 존 윈트롭의 설교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city upon a hi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말이죠, 종종 레이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즐겨 쓰던 바로 키워드입니다. city upon a hill. 자, 이거는 뭐냐면 말이죠, 미국의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정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충만한 그러한 종교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식민지의 그것을 목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city on a hill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religious tolerance가 전혀 적용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692년 살렘 위치 트라이얼입니다. 살렘 위치 트라이얼. 영화로도 제작된 사건인데요. 쉽게 말해서 매사추세츠에서 20명의 남자 여자가 마녀라고 특별한 증거도 없이 바로 처형된 사건. Massachusetts authority ordered 20 men and women to be executed.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일어난 곳은 어디다? 라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어디다? 바로 매사추세츠 베이 칼로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영국의 이러한 초기 식민지는 끊임없이 인디아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식민지를 건설하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면 점차 영역이 확장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인디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들 칼로니. 미들 칼로니의 대표적인 식민지는 뉴욕이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이런 것을 우리가 미들 칼로니라고 합니다. 자, 뉴욕은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더치, 네덜란드, 뉴 네덜란드, 오늘날 네덜란드 사람의 후손들이 식민지를 건설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1664년도에 영국의 식민지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뉴욕, 뉴 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other middle colonies. 자, 다른 또 식민지에 뉴욕 대표적인 식민지를 저희가 proprietary colony. 자, proprietary라는 것은 주로 저희가 사업가들, 비즈니스맨을 저희가 proprietary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이전에 말씀하신 이야기한 차터, 식민지 건설하는데 국왕으로부터 permission, 허가를 받는 거는 말이죠. 이것은 국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proprietary colony는요, 그렇지 않고 colony granted by king or queen to an individual or group. grant라는 거는요, 돈을 주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저희가 영주 식민지, 즉 그 식민지를 받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독점 식민지 혹은 영주 식민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proprietary colony가 바로 뉴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outhern colony는요, 대표적인 게 메릴랜드. 자, 메릴랜드는요, 메리라는 여왕의 이름을 따는데 메리가 바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메릴랜드는요,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Maryland Tolerance Act was passed to protect the Catholic. 요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카톨릭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 관용법을 통과시킨 곳은 바로 메릴랜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캐롤라이나는요, 기본적으로 King Charles II gave ownership of region known as Carolina group of English noblemen in 1663. 1663년에 영국의 귀족에게 식민지 소유권을 넘긴 식민지가 캐롤라이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지아가 있는데요. 조지아도 역시
proprietary colony 1732년에 영주 식민지로 세워졌습니다만, 자, 조지아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위치를 볼까요? 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이게 original British 13 colony. 자, 조지아는 위치가 어딨습니까? 여기죠. 자, 여기. 자, 13개 식민 중에서도 제일 남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 어떨까요? 여기에 식민 중에서도 여기 가라면 사람들이 갈까요? 사람들이 제일 꺼리는, 가장 가기 싫어하는 식민지가 바로 조지아입니다. 왜일까요? 저희도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휴전선 근처에, 북한군이 있는 휴전선 근처에 집값이 제일 싼 거 아시죠? 땅값이 제일 싼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 공기도 맑고 위치도 좋은데 왜 가격이 제일 쌉니까? 왜냐하면은 no security, 안전이 없죠. dangerous, 위험하죠. 그러면은 집값이 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13개 중에서 가장 집값이 싸고 위험한 곳이 바로 조지아다. 왜? 바로 잉글랜드, 브리티시하고 그 당시에 가장 사이가 나쁜 카톨릭 국가인 바로 스페인이 이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다는 것은 항상 스페인의 총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버퍼존이다. 버퍼존. 완충지대. 따라서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데가 바로 조지아다. 따라서 조지아의 가버너였던 오글소프는요, 군인이다, 군인. 왜 군인이 통치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히 debtors heaven, 채무자들의 천국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 영국에서 가장 돈 없고 그 다음에 집 없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영국에서 빚을 져가지고 거죠. 채무자, debtor, 채무자들이 bankruptcy, 파산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죠? maybe commit suicide,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wait a minute, I'll give you another chance. 당신의 모든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겠어. 그러니 이쪽으로 가십시다 하면서 해서 유일하게 빚진 사람들, 돈을 못 갚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탕감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여기에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빚쟁이들의 천국이다 하는 그러한 닉네임, 별명을 갖게 된다라가 식민지가 바로 조지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질문 한번 보시면은 What is the importance of a Mayflower Compact? 자, Mayflower 조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Mayflower Compact는 어디? 북부의 식민지, 영국의 북부 식민지 어디? 플리머스 칼로니. 자, 의미는요, 최초의 example of self-ruling. 자, 스스로 통치하겠다고 signify, written by, 쓴 최초의 document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ow was the tobacco important to Virginia? 버지니아 하면 바로 담배죠. 왜 담배가 중요하냐? 자, 이게 바로 대서양 무역을 통해서 유럽의 담배가 소개되면서 바로 버지니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바로 economic foundation, 경제적인 토대가 됐다라는 것이죠.